알려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약간 정치색을 띠는 이제 박세무사를 제가 좀 말리면서 저는 정치색이 없는데요. 아니요 계속 불만이야. 근데, 근데 저희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뀌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도 정치색이 있는데? 아니 대통령은 어차피 기간이 임기가 끝나면 그렇죠. 바뀌는 인간 건데 되겠지. 이제 그때도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색깔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구나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시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법은 점점 규제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가 좋았지 갈수록 좋아지는 건 거의 뭐 금융도 그렇잖아요. 예전 상품이 좋은 거고 예전에 혜택이 있는 건데 점점 죄어가는 것처럼 농업법인도 마찬가지고 상속증여도 마찬가지로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니 세수가 부족하니까. 아니 뭐 꼭 세수보다도 뭐 LH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때문에 안 돼요. 부당행위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지는데 일단 트렌드적인 거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와 세제 혜택은 없애는 이렇게 된다,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든지 맞습니다. 네, 만제곱미터.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뭐 농업법인이라든지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열심히 뭐 10년, 20년 농사를 지신 부모님이 농사 지었던 땅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어지죠.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8년 작용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8년 작용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는데 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 그 상속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 8년 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좀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로 과세가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과세, 그냥 정상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 농사를 짓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중과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럼 8년 작용 이런 게 혜택이 되면 비과세, 세금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가장 좋은 거 먼저 설명드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세금 안 내는 거죠. 비과세. 비과세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작용을 하면 비과세가 돼요. 8년 작용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받고 나서 3년 내에 팔면 부모님이 8년 작용한 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걸 파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작용 기간을 합산해주는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자식한테 줬어요. 그러면 자식이 1년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버님이 지은 걸 합산해서 8년 작용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적용받으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아버님이 농사를 짓다가 어머님한테 땅을 준 거예요. 얘들은 직장 생활하러 나갔어요. 어머님이 이걸 이제 물려받아서 어머님이 농사를 좀 짓고 또 돌아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또 아들이 농사를 1년이라도 지면 아버지, 어머니, 본인 거에서 경작기간을 다 합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은 나는 이제 여기서 못하겠다. 여기는 아버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가겠다. 나 여기 있으면 슬프다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셨어. 뭐 또 연로하셔가지고 홀로 남으신 부모님을 자녀분들이 이제 도시로 모시러 가는 경우도 네. 많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니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님의 8년 작용의 요건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제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제일 안 좋은 중과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오해하시는 게
상속을 받아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건 비삼용 토지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8년 이상 그리고 상속을 해줬으면 비삼용 토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일반 과세로 적용받고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8년을 농사를 못 짓고 상속을 해주셨으면 이건 비삼용 토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질문, 그 다음에 하나의 좀 유의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의점 같은 경우에 8년 적용해서 양도세 감면돼서 비과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이 비과세라는 게 농지 규모에 대해서 모든 세금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한도가 있죠. 한도가 1년에 1억입니다. 5년 동안 토탈 2억.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농지를 받으셔가지고 그 상속 재산을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랬을 때 양도세를 내겠죠. 그렇죠. 그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감면의 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여기서 약간의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속세를 낼 때 공제 한도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꼭 공시지가가 아니고 예, 가격을 갖다 높게 책정을 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감정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좀 줄어든 효과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 말고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배우자와 자식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얘기했어요. 네네네. 근데 할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즉 아버지에게, 그다음 아버지에서 이제 손자가 되는 또 아들에게, 네. 이렇게 해서 세대를 걸쳐오는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가족 단위는 딱 2대만 보는 거죠. 네.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아버지한테 상속을 했을 때 음. 아버지가 1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8년 작용에다 플러스 1년만 해도 그쵸. 이어지죠.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단명을 하셔가지고 바로 또 손자한테 왔다. 1년만 아니면 죽고. 할아버님이 장수하셨어. 그래가지고 손자한테 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걸 합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것만 합산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 또 틀린 문제인데 거기서도 2대는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네. 엄마 아빠는 한 그렇죠.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게 통산이 되는데 이게 오해하시고 할아버지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대로 난 지어왔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본인만. 그 부분은 항상 좀 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와는 반대로 현재도 그리고 부모님과 농사를 같이 지면서 예, 세대를 거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저희 저희 요즘에 점점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영농상속이라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